밥상에 우리말이 가득하네. 글 이미애, 그림 권소홍이, 감수 손세모돌. 웅진주니어. 음식에서 우리말이 나왔어요. 불똥할머니의 요술보퉁이. 불똥할머니가 올라오신다고요? 제동이는 펄쩍 뛸 듯이 놀랐어요. 목소리 크고 화도 잘 내는 무서운 시골 할머니가 집에 온대요. 제동아, 너 할머니 앞에서 버릇없이 굴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알지? 엄마가 그렇게 따로 일러주지 않아도 제동이는 무서운 할머니 앞에서 까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할머니는 남의 말은 절대 안 듣는 고집 불통에다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불똥 튀듯이 불호령을 내려서 모두 불똥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물론 할머니 뒤에서만 몰래 부르니까 할머니는 아마 모를 거예요. 다음 날 불똥할머니는 커다란 보퉁이를 등에 질끈 둘러매고 양손에도 들고 왔어요. 엄마는 할머니 불똥이 안 튀게 하려고 평소에 안 떨던 애교까지 떨었어요. 어머니, 무겁지 않으셨어요? 부르셨다면 제가 모시러 나갔을 텐데. 아이고, 지워라. 두 다리가 이리 멀쩡한데 마중은 무슨 마중이냐? 과연 불똥할머니답게 단박에 엄마의 콧대를 꺾어 놓았어요. 엄마는 머쓱해하며 물러섰어요. 제동이는 마침 방학 숙제로 문제집을 풀고 있던 참이었어요. 숙제가 많이 밀렸다고 엄마한테 한참 꾸중을 듣고 있던 터라 고소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동이가 헤헤 웃자 할머니는 제동이를 보고도 한마디 했어요. 제동아, 쑥맥같이 서 있지 말고 여기 쑥맥이나 좀 받아서 들여놔라. 네? 할머니, 쑥맥이 뭐예요? 하마터면 불똥할머니라고 부를 뻔했어요. 제동이는 휴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어요. 쑥맥도 몰라? 콩하고 보리 아니냐? 너처럼 콩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쑥맥이라고 하지. 제동이는 불똥이 튀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며 불똥할머니의 보퉁이를 받았어요. 무거워라. 제동이는 몸이 휘청했어요. 할머니, 저 골탕 먹이려고 그러셨죠? 불똥할머니는 흐흐 웃으며 말했어요. 무거웠냐? 안 그래도 할미가 우리 제동이 진짜 골탕 끓여주려고 이것저것 사왔다. 제동이는 진짜 골탕이 뭔지 그다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어쩐지 불똥할머니는 남 골탕 먹이는 걸 즐기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식탁 위에 갖은 재료들을 쭉 늘어놓고는 뭔가를 바삐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동이 어머마, 그것 좀 가져와라. 네? 어머니, 그것이 뭐예요? 아유, 그것 말이다. 국간장. 네, 어머니, 국간장 여기 있어요.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지. 내가 국간장 가져가라고 싸줄 때는 있다고 안 가져가더니 인스턴트 국간장을 먹고 있구나. 에휴, 내 그럴 줄 알고 가져왔다. 거기 보퉁이 풀면 국간장 한 병 있으니 이리 가져와라. 네, 어머니.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불똥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허둥지둥 움직였어요. 이웃과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고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국물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이게 진짜 골탕이라는 거다. 할머니, 골탕은 이렇게 맛있는데 왜 사람 놀릴 때도 골탕 먹인다고 해요? 할미는 모르지. 누구 똑똑한 사람이 제동이한테 좀 가르쳐줘 봐라. 당신은 알지? 평소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우리말 퀴즈 잘 맞췄잖아. 아빠는 도움이라도 바라듯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딱 부러지게 말했어요. 제동이 고른 게 뭔지 알지? 상하거나 병든 것 말이야. 골탕의 골자가 그 골다하고 비슷해서 골탕 먹인다는 말이 안 좋은 뜻이 되었대. 할머니는 엄마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과연 제동어멈은 똑똑해. 우리 얼간이 아들이 색시는 잘 만났다니깐. 어머니, 가만히 있는 제가 왜 얼간이에요? 할머니의 불똥이 이제 아빠에게 떨어진 걸 알고 엄마와 나는 마주보며 눈을 찡긋했어요. 하긴 얼간이란 말은 듣기 싫지만 소금에 살짝 얼간한 고등어 구이는 맛만 좋은데요. 아빠는 할머니 앞에서 아이가 된 듯 어리광을 부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아범아, 애쓴다. 제동아, 이 할미가 재밌으라고 장난친 거 알지? 할머니 말에 아빠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와 나는 배시시 웃었어요. 제동이는 불똥 할머니가 재미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하고 생각했죠. 저녁상을 물리고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난 듯 엄마에게 물었어요. 참, 내가 전화해서 콩 불려놓으라고 했는데 불려놓았니? 네, 어머니가 말씀하신 양만큼 불려놓았어요. 그런데 뭐 하시게요? 할머니는 두부를 만들 거라고 했어요. 네? 어머니, 아파트에서 두부를 만든다고요? 아파트는 뭐 사람 사는 집이 아니냐. 아파트고 뒷밭이고 사람 사는 데면 두부야 만들 수 있지. 할머니는 믹서라는 말을 몰라서 엄마에게 한참 설명했어요. 그거 있지 않냐. 거기 위 하고 가는 거 있지. 맷돌. 그래, 신식 맷돌 꺼내봐라. 엄마는 잠시 멍해 있다가 그제야 알아들었는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믹서요? 그래, 믹서 맞다. 맞아. 잠시 뒤 거실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신문지를 잔뜩 깔아놓은 거실 바닥에 믹서와 불린 콩이 든 들통과 배 보자기와 크고 작은 네모난 통들이 잔뜩 펼쳐졌어요. 제동이는 다른 때 같으면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봤을 테지만 오늘은 포기했어요. 대신 텔레비전만큼이나 흥미진진하게 두부 만드는 걸 지켜보았죠. 제동이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할머니! 두부는 공장에서만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엔 다 콩을 맷돌로 갈아서 만들어 먹었다. 요새야 신식 맷돌이 있어서 더 편하지. 할머니는 탱탱 불린 콩과 물을 믹서에 놓고는 무섭다며 엄마에게 곱게 갈아달라고 시켰어요. 나는 그거 돌아가는 거 좀 무섭더라. 제동어멈이 해봐라. 엄마가 믹서 단추를 누르자 콩과 물이 섞이면서 윙 갈렸어요. 콩이 뽀얗고 곱게 갈렸어요. 보자, 콩물이 건죽이 됐네. 딱 좋다. 이제 배보자기에 넣고 꾹꾹 눌러 짜야지. 엄마가 할머니 설명에 따라 배보자기에 넣고 꾹 짜자 보자기에서 마치 비지땀이 흐르듯이 콩물이 줄줄 흘러나왔어요. 우와, 할머니! 콩물이 땀을 흘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비지땀이구나. 제동이는 정말 신기했어요. 더 세게 짜야지. 더 꽉꽉. 할머니 말에 끙끙 힘주어 콩물을 짜는 엄마 얼굴에서도 비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자, 얼추 됐다. 이제 비지는 따로 놔뒀다가 비지찌개 끓여 먹고 이 뽀얀 콩물은 슬슬 끓이면서 간수 넣어 간을 해야지. 이건 좀 어려우니까 내가 하마. 어멈은 잘 보고 배워라. 한참 만에 두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불똥을 피해 방에 들어가 있던 아빠가 두부를 먹으려고 슬그머니 거실로 나왔어요.
제동이는 두부를 안 좋아하는데 금방 만든 따끈따끈한 두부를 양념장에 찍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두부 한 접시가 깜짝같이 사라졌네. 모두 맛있게 먹자 엄마가 뿌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깜쪽같다니까 생각나네. 할머니는 아직도 뭔가 잔뜩 든 보퉁이에서 부스럭거리며 곶감을 꺼내 놓았어요. 할머니의 보퉁이는 요술 보퉁이처럼 온갖 게 다 나왔어요. 콩, 보리에, 국간장에, 참기름에, 깨에, 된장, 고추장에, 곶감까지 술술 나오지 뭐예요. 제동이는 그 중에서 곶감이 제일 좋았어요. 할머니는 말랑말랑한 곶감을 먹기 좋게 찢어주었어요. 곶감을 한쪽 한쪽 날름날름 집어먹다 보니까 곶감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배부르다! 제동이는 볼록해진 배를 퉁퉁 두드렸어요. 할머니가 그런 제동이를 보고 빙그레 웃어 보였어요. 제동이는 이제 조금도 할머니가 무섭지 않았어요. 속 깊은 정이 담겨있는 할머니의 불똥은 따끔거리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할머니의 불똥이 튀면 오히려 마음이 따스해졌어요. 다음날 제동이는 일어나자마자 할머니를 찾았어요. 제동아, 할머니 깨셔. 어제 무거운 짐 들고 오시느라 고단하신지 아직 주무셔. 엄마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다가 제동이에게 쉬 하고 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할머니가 예전에는 팔팔하신 만큼 힘도 넘치셨는데 이제는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엄마는 좀 슬픈 듯이 중얼거렸어요. 제동이는 할머니가 누워있는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코를 다르랑 다르랑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제동이는 할머니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할머니가 잠결에 제동이를 안아주었죠. 에휴, 내 새끼. 제동이는 포근한 할머니 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머니, 눕지 마. 어? 할머니는 제동이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제동이를 더 폭 안아주었어요.